불편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혜지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밥 줄게. 바로 손녀, 혜지의 식사를 챙기는 일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때부터 자식처럼 키워온 손녀딸입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몸을 움직여 생활하는 게 힘들어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요. 자기가 숟가락질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여줘야 돼요.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손녀를 위해 산 세월이 23년입니다. 그 긴 시간 함께해온 또 한 사람, 바로 할머니인데요. 좀 서 있다 보면 앉기 힘들고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턱도 요만한 턱도 잘 뭐 올라가기 힘들어요. 좀 오래 하다 보면.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생활의 무게에 할머니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간다는 겁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게 자꾸. 고된 현실이지만 할머니가 무너지면 소녀 혜지도 무너지기에 오늘도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아니 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한 번씩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 몸이 아픈 남편과 손녀를 돌보다 어느새 원더우먼이 된 할머니. 지금처럼 가족의 든든한 보호자로 곁을 지키고 싶은 할머니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오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도 할머니는 파지며 깡통 등 돈이 되는 것들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한참 더울 때인데 지금 왜 이 시간에 나와서 파지를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벌어야 식구들 사니까요. 안 하면은 마음이 힘들고 애들을 먹고 싶은 건 못 사주잖아요. 올해 73, 적지 않은 나이에 파지라도 줍기 위해 나선 건데요. 낮에는 버려진 물건도 많지 않지만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삶이 좀 한 번씩 있어가지고 손도 있어, 손도. 100원 자켓지. 이런 건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100원. 다른 것보다 비싼 값을 받는 빈병을 주울 때면 힘든 것도 잊을 만큼 신이 납니다. 한참 거리를 돌던 할머니가 한 건물로 들어서는데요. 움직이는 것도 힘겨운 다리를 끌고 겨우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 굳이 힘들여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이 며칠간 모아둔 파지 때문인데요. 동네 몇 바퀴를 돌아도 줍기 힘든 양인데 오늘은 미리 연락을 준 이웃들 덕분에 거리를 헤매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딴 데도 이제 병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모아놓고서 전화 주셔요. 그 배려와 마음이 고마워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할머니.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특히 양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가지고 좀 서 있다 보면 앉기 힘들고 앉으면 일어나기 힘들고 좀 움직이면 좀 난데 한참 움직이면 이제는 막 다리가 안 올라가서 턱도 요만한 턱도 잘 뭐 올라가기 힘들어요.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렇다고 눈앞에 놓인 현실에 이를 놓을 순 없는 상황. 그래서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게 이 전동 스쿠터입니다.
손수레에 비해 실을 수 있는 양이 턱없이 적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까는 다리가 아프니까 못 끌고 월 끌어오지도 않았고 이런 거 해보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많이 실을 수는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좀 뭐 어느 정도 참으면 갖다 놓고 오는데 요즘 많지도 않아요. 또. 한참을 일하던 할머니가 도로 한켠으로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잠시 더위를 식힐 겸 쉬어갈 참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휴대전화. 사진 하나를 유심히 보는데요. 우리 손녀가 많이 아파요. 24살인데 이쁘게 생겼어. 애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얼마나 모아질지 몰라도 뭐 한 푼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휴식도 잠시 뻣뻣하게 굳은 다리로 다시 일을 나서는 할머니. 이른이 넘은 나이에 거리 곳곳을 돌며 파지를 줍는 일이 사실 고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혜지. 혜지를 위해서라면 여유조차 부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 시각 집에선 할아버지가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걸음을 잘 걷지 못해 웬만한 일은 기어다니며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을 짜내 걸음을 걸어서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부엌입니다. 행여 넘어질까 온 신경을 집중해 한 걸음씩 내딛는데요. 고작 대여섯 걸음 거리지만 천리길보다 멀기만 합니다.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서둘러 식사를 준비하는 할아버지. 사실 음식이라고 해봐야 국물을 냄비에 데우는 것이 전부인데요. 할아버지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도 그렇고 다리를 지금 걷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도 할아버지는 몇 번씩 호흡을 가다듬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힘겹게 식사를 차려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혜지야,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밥 줄게. 손녀 혜지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파지를 주우며 일을 하는 동안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끼니를 챙기는 것도 해야 할 일 중 하나인데요. 마음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낍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다니니까 이 무릎이 지금 뭐 구둑살이 되고 이렇습니다. 걷는 게 좀 기는 것도 좀 불편하죠. 어깨가 이게 좀 인대가 막 파열되고 이래도 좀 무리가 힘이 좀 들죠. 굳은 살이 배길 만큼 참고 견뎌야 했던 세월. 그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순간도 고비가 없었던 적이 없지만 손녀 혜지가 있어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뇌병변과 다운증후군으로 발달이 많이 더딘 탓에 20살이 넘었지만 아직 밥을 먹여줘야 합니다. 이 자기가 숟가락 이동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여줘야 돼요. 뇌병변 있죠. 그 어릴 때 8개월인가 이래 돼가지고 그 양수가 엄마 뱃속에서 터져가지고 폐하고
심장하고 뭐 간하고 그 양수가 차가지고 그 이놈이 그래도 살라고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죠.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혜진은 자랄수록 장애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는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헤어지고 어릴 때 바로 헤어질 이해 때문에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헤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막 얘를 이때까지 키워가지고 보살펴 주지요. 이혼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어린 소녀를 돌보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지만 15년 전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생활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뭐든지 이제 해주고 싶고 막 이거 다 해주는 데가 해주는데 몸이 이러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내가 못한 일이 많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죠. 넉넉하진 않아도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보면 미안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납니다. 할아버지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혜지가 알고 있을까요? 오늘도 미안함으로 채워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홀로 일을 나섰던 할머니가 돌아왔는데요. 종일 주워 모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김병주. 일요일은 문을 닫으니 고물상에 문을 닫아야 문을 안 여니까 팔질 못해갖고. 할머니 왔네. 어? 아는 없어? 뭐야? 혜지. 뽀뽀해. 할머니 뽀뽀. 뽀뽀할까? 어? 뽀뽀 안 해? 뽀뽀. 혜지를 보면 세상 시름을 잊는다는 할머니. 손녀 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보면 이쁘죠? 이쁜데 항상 걱정도 되고. 지금이야 내가 다 해주는데 나 없을 때가 걱정이죠 뭐. 하지만 마냥 앉아 손녀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홀로 혜지를 돌본 할아버지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할머니도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지만 할머니 말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합니다. 할머니도 종일 뙤약볕 아래 일하느라 허해진 속을 달래는데요. 서둘러 물에 만 밥을 마시듯이 훌훌 넘기는 할머니. 많이 배가 고프셨나 싶었는데 음식을 씹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씹지를 않고 그냥 삼키시네요. 이빨이 없어요. 꼬리만 조금 있는데. 아, 치아가 안 좋으세요? 네. 아들 둘 중에 작은 애가 7년 전에 지 스스로 잘못됐거든요. 딸 하나 놔두고. 걔를 몸을 갖다가 물에서 6일 만에 찾았어요. 6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주위를 그 연산포 그 다리 밑에를 막 헤매고 다녔거든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상처는 건강마저 앗아갔는데요. 앞을 봐도 힘들고 뒤를 봐도 걱정스럽고
그래도 또 살아야 될 이유니까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던 순간 할머니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역시 소녀 혜지뿐입니다. 할아버지 쳐다는 보내게도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최근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혜지의 건강이 나빠져서 걱정인데요. 잘 돌보지 못해 아픈 건 아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심장도 안 좋고 배도 안 좋고 머리도 뇌까지 안 좋아져가지고 8개월 만에 수술해서 나가지고 2개월 만에 심장 수술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막 많이 아파가지고 또 수술했어요. 심장 수술 또 해가지고 여기가 수술한 자국에 그래갖고. 조혜지 양은 다운 증후군의 완전 방실 중격결석으로 이전에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수술한 심장 부분에 역류가 남아있던 것들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신장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 상태였고요. 방실판막 수술한 환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역류가 다시 생기거나 역류가 악화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일평생을 두고 경과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갑자기 그랬으니까 항상 이제 조마조마하죠. 어디가 아프다 말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행여 알아채지 못해 병을 키울까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그저 건강히 키우고 싶은 마음과 달리 노부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센터. 혜지 씨는 이곳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스킨십으로 분위기를 풀어줘야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손 건질건질. 스킨십을 하면서 거리감을 좀 좁혀가고 있어요. 네, 천천히 고개 들고 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혜지씨. 아, 잘하네. 이어서 다리 힘을 길러주기 위한 걷기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페달에 앉아볼까요? 다리 휠체어에 앉을까요? 아, 잘하고 있어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페달 한번 내려볼까요? 혜지씨가 스스로. 자, 페달 어떻게 내릴까요? 페달을. 자, 이제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혜지씨? 자, 스스로. 오, 잘했어요. 혜지 씨가 저희 센터에 처음 왔을 때는 걸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 그리고 처음에는 휠체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휠체어를 대여를 해서 휠체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혜지 씨가 사회적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보행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관에서 보행 연습, 체계적인 보행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걸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가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 길은 까마득 멀기만 합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둔 파지를 스쿠터에 싣느라 분주한데요. 그 양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일요일에 건물성이 놀기 때문에 오늘 많아요. 조금. 어제 놀아가지고. 그날 매일 내다 팔고 있는데 일요일은 고물상이 쉬는 탓에 쌓아둔 게 이만큼입니다. 근데
근데 지금 정동 스쿠터에 이게 다 실려요? 예? 실은 만큼만 들어가는 만큼만 실어야죠. 스쿠터에 파지를 신느라 애쓰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가 일손 돕기에 나섰는데요. 두 발을 대신할 전동 스쿠터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시게요? 네, 오늘 양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같이 도와주고 싶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나선 덕분에 두어 번 고물상을 오가야 할 수고를 덜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안고 할머니도 먼저 나선 할아버지를 따르는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웬만해선 큰 길가에 나오지 않았던 할아버지. 전동 스쿠터까지 타고 나온 만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 버스 오는데. 아이, 거기서 내려가면 안 되지. 위험하지. 그래도 함께하는 할아버지가 있어 왠지 더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고물상. 모아온 파지며 깡통 무게를 달아보는데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500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깡통하고 박스하고. 네, 3,500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예? 우리 조금씩 모아가지고 받는 대로 우리 모아놨다가 우리 손녀딸 재활 치료하려고요.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힘들고 저렇게 하루 종일 모아도 뭐 한 3,000원, 3,500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수고하세요. 네. 3,500원. 생활비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할머니에겐 더없이 고맙고 감사한 수입입니다. 그날 오후 이쪽 일하느라 바빠 며칠 미뤘던 일을 할 참인데요. 집안일에 파지 줍는 일까지 홀로 고생하는 할머니를 돕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자. 신발 줄까? 일로 와. 가자. 벌써 혜지의 신발을 신기는 것으로 그 마음을 대신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혜지 먼저 챙기는데요. 걷기 연습을 시킬 참인데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매달린다. 내가. 걸음을 못 걷잖아. 나야. 어르고 달래 골목길에 나오기 성공. 천천히 한 걸음씩 발을 떼보는데요. 다행히 별 저항이 없습니다. 아니, 재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한 번씩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전문 재활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지금 형편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연습을 시키는데요. 아우,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지. 자꾸. 아이고.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혜지 무게까지 버텨내려니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을 위해선 참아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시켜줘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갖고 그게 좀 답답하죠.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잘못될까봐 그때는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에요. 혜지가 혼자 걷게 되는 그날을 위해 말이죠. 움직이는 게 힘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말이나 좀 하고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혜지가 조금만 더 좋아지길 바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며칠 후 계속된 허리와 다리 통증에 할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네, 어머니 앉으시고요. 엑스레이 찍고 오셨죠? 네. 이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른쪽 무릎이세요. 근데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뼈에 이런 주름살 같이 생긴 이런 걸 골극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하죠. 서로 맞닿아 있죠? 아파요. 네네, 너무 아프실 거예요. 연골이 거의 많이 닳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보존적인 치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충격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무릎에 뭐 무리 가시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게 네. 있으신가요? 제가 다 네네. 움직여서 식구들을 건일해서 아, 네네. 네, 폐지도 죽고 아, 살림도 다 하고 네. 살림할 사람도 없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시구나. 무릎을 너무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런 쪼그려 앉는 행동, 이런 거 못해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따끔해요. 따끔. 무릎을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다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연골이 거의 많이 다 다른 상태로 평상시에 거동하시는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죠. 이 연골 하단부에 이런 경화소견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에 굉장히 심한 3 이상, 4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치료한 대로 그런 대퇴사두근 강화 그런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요법, 그 다음에 주사치료 이런 걸 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신 그런 상태시죠. 네네. 그날 밤 병원에서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마냥 쉴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결국 낮에 하지 못한 파지 줍는 일을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할머니에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녁에 또 나오셨네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식구도 많고 환자도 많고 치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벌이라도 해야 돼. 어머니 치료가 먼저 급한 것 같아요. 차차요. 조금 지나서. 앞으로 조금 더 지나서요. 지금 현재는 내가 빠질 수가 없어요. 손녀를 키워오느라 애써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마저 쓰러져 온전히 할머니 혼자 버텨내고 있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지만 할머니는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남편과 손녀 혜지를 지키는 원더우먼이니까요.